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북한의 지침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대단히 도발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제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안보 전략의 지침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어제죠. 이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침서는 매 정부마다 자기 정부가 이끌고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는 평화, 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제목의 외교안보 지침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또 국가안보 전략, 외교 전략 지침서를 2009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는 역시 이제 지금과 똑같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외교 전략 지침서를 발간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2018년, 지금이죠.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똑같은 이름으로 국가안보 그리고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일단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지침서의 차례예요.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안보 환경,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또는 세계 정세를 이제 훑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개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제 3장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3장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세부 사항으로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번이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4장, 5장, 5장에 가서는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 그래서 이제 국방개혁 2.0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전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특히 5장 같은 경우에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 그래서 국방개혁 2.0, 그리고 전자권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것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즉 3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책 추진.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다 항상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구 하나,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과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인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기 보면 4월 23일이죠. 이 4월 23일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그런 공약을 발표하는 날인가 봅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비핵 평화 구상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공약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당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 이것이 이제 그 공약이었어요. 주어는 북한의입니다. 북한이 주어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완전한 핵 폐기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어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018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주어가 한반도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후보 시절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주어였는데 이 주어가 지금에 와서는 한반도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당시 후보 시절의 그 국방 공약에 보면 킬체인 그리고 KAMD의 조기 전력화를 하겠다. 킬체인이 뭐냐면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탐지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버리겠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을 막아내고 또는 이제 뭐 한두 발이 살아남아서 우리를 또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요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응징 보복 KNPR이라고 하죠. 응징 보복해서 김정은을 참수해 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시에 삼축 체제다. 그래서 이 국방 분야의 화두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 KAMD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조기 전력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국방부의 그 보고에도 그저께 했었죠. 국방부의 보고에서도 보면 이 킬체인 뭐 이런 것들이 또 KMD 대량 응징 보복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다. 그래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제 만들겠다는 말인데 이걸 조기 전력화하겠다는 말인데 여기에 보면 이번 보고서에는 언급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뭐 미사일 방어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제 이 삼축 체제에 대한 것들이 보고서에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국방 분야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KAMD 자산인 LSAM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죠. 이 LSAM을 뒤로 미루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고 조기 전력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또 뒤로 미루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즉 후보 시절의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북한의이라고 하는 이 주어를 한반도라고 바꾼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쭉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자, 그리고 이제 또 군비 통제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차례에 보면 군비 통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비 통제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뭐 우리 정부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이건 순서가 있는 것이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용적 군비 통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지금 뭐 GP 폭파라든지 뭐 JSA 무장병력을 뭐 없앤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운용적 군비 통제예요. 그리고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찰기 같은 것을 뒤로 미루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정찰 능력을 좀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서로 간에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만이죠. 왜? 북한은 정찰 자산이 없으니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운용을 좀 다르게 하면서 위협을 감소시키겠다. 이게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무기 체계와 병력 이런 것들을 다 줄여나가는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아예 이제 전쟁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구조적 군비 통제예요. 그래서 이 국가안보 전략 이 지침서의 69페이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이죠.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즉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렇게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말은 다 사라지고 없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 감정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좀 신뢰하십니까?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군비 통제, 즉 지금 이제 운용적 군비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 우리가 국방계획 2.0을 가지고 병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 군비 통제까지 즉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초입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운용적 군비 통제는 이미 지금 뭐 GP 부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운영적 군비 통제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구조적 군비 통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병력을 감축한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병력을 감축하고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군비 통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상호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이게 지금 돼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군사적 신뢰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어느 날 우리를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죠?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산 경남 지방에 지금 대규모 기갑부대도 좀 갖다 놓고 거기에 전력을 증강시켜 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게 바로 군사적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본은 100년 전에 우리를 짓밟고 우리 땅을 뺏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미국을 매개로 해서 어떤 그 관계를 가진다든지 또 우리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또 도입을 해서 우리와 같이 무역을 아주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는 군사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까지 온 것이죠. 또 중국은 6.25 때 우리의 적국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우리를 바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거다 라는 걱정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핵무기가 지금 수백 발이 있는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공격할 수 있을 거야, 할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가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죠. 그게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예요.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절대로 공격 안 할 거다, 저건 아니야. 또 북한 지금 전연에 있는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 전연 4개 군단들이 우리하고 저기 다 배치가 지금 북한의 완전 주력 부대들이 저기에 휴전선 근방에 70%가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저거 우리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거 생각을 안 하신다면 군사적 신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군사 교류도 하고요. 지금 GP를 이제 파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북한 간의 군인들 간의 체육 대회도 하고 또 여하튼 일본하고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중국하고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함정도 서로 간에 사관학교 생도들이 서로 간에 방문하고 관함식도 같이 하고 우리 중국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림팩에도 같이 가서 같이 훈련하고 같은 그 전단에도 배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활동을 쭉 해나가면서 야, 북한 보니까 우리 공격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바로 신뢰 구축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은 전혀 배제를 하고 벌써 운용적 군비 통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구조적 군비 통제, 즉 전쟁을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려고 국방계획 2.0의 병력을 대규모 감축하고 있죠. 북한은 안 하는데, 자 그러면은 북한은 병력 감축을 안 하고 그러면은 북한은 구조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계속 남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전쟁을 하기 힘든, 즉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또 전자권 전환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이 연합방위체제보다 훨씬 더 약한 그런 군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구조적 군비 통제 상태인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안 들어가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국민이 손해죠. 왜? 불안하니까. 우리 안보가 위험해지니까. 안보가 위험해지면 우리 국가에 또 우리나라에 투자가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여러 면에서 이 안보는 경제까지 다 파생되는 아주 종합적인 근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를 발표를 하는 그와 동시에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 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만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다.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이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자신들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자신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핵무기 현실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면은 북한은 핵무기 미국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미국이 그건 안 들을 테니까 그러면은 조선반도에서 나가라. 바로 주한미군 철수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자, 이게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도 광화문 쪽에 나와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 끈질기게 나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겠죠. 한반도 비핵화, 즉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그리고 비핵화, 북한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은 그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와 북한의 노림수가 결합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 속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숨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야 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